자, 여러분 안녕. 자,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죠? 자, 드디어 서양사 마무리하고 이제 중국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안이 발전하다. 교과서는 44쪽 이렇게 켜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거 뭐지? 포테이토 한번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맛있다. 현재 시간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딱 보니까 교무실인 거 알겠죠? 저 혼자밖에 없어요 지금. 다들 불금 즐기러 간 것 같습니다. 저는 불금을 교무실에서 즐기고 있고 밥도 혼자 먹고.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44쪽. 자, 진한이 발전하다. 자, 춘추 전국 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원래는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까지 우리가 했었죠. 그리고 주나라가 이제 망해갈 때쯤에, 자, 기원전 8세기 주가 유목민의 침입을 피해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이후, 자, 주왕실의 권위가 많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제후들이 세력을 다투는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자, 춘추 전국 시대는 이렇게 반 잘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춘추 시대는, 그래도 주 왕실을 조금은 인정해주는 시대라고 본다면, 그래서 춘추 시대 5개의 강력한 제후국이 있습니다. 춘추 5패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있죠. 춘추 5패. 진제 초 5월. 자, 근데 전국 시대가 되면 이제 주왕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왕이야. 그냥 내가 가장 잘난 왕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싸우는 시대를 우리는 전국 시대라고 하고요. 강력한 칠국. 자, 여기를 우리는 영웅할 때 웅처럼, 자, 전국 칠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한 위조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핵심은 뭐냐면 춘추 전국 시대는 혼란기란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란 얘기죠. 자, 그런데 그 혼란기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약하면 지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별로 부국강병, 우리나라가 세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그래서 경제력도 굉장히 발달해요. 자, 보시면 철제 농기구도 나오고요. 그다음 소를 이용한 농사법, 우경이라고 하죠. 자, 이것도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상공업도 활발해지고 도시가 성장하며 다양한 종류의 화폐도 사용되었다. 굉장히 많이 발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의 제후국들은, 자, 부국강병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목표라 그랬죠. 목표. 자, 이러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제 출신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 등용. 자, 출신보다는 자, 능력이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능력만 있으면 좋다.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라고 하는 인재를 등용한 시기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제자 백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 여러 사상가와 다양한 학파가 백가고요. 여러 사상가는 제자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등장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 사상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교과서는 4개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 인과 예를 바탕으로 한 도덕 정치를 주장한 유가. 여기 나오는 공자, 그다음 맹자 등이 주장한 거죠. 그다음 인위적인 제도보다는 도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무의자연을 강조한 도가. 자, 여기는 노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 없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한 묵가. 자, 여기는 묵자가 주장을 했는데요. 야, 차별 없이 사랑하고 평화하면 우리가 지금 싸울 일이 없잖아. 이 마음부터 챙기는 게 먼저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엄격한 법 적용을 주장한 법가. 한비자가, 여기 나와 있는 한비자가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강력하게 잡으면 질서가 생길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유가, 도가, 묵가, 법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잘 구분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혼란 시대를 누가 통일을 했을까? 자, 보시면 진나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자, 진나라는 여기 나와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던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자, 이 나라가 통일을 한 거죠. 자, 진의 중국 통일. 잠깐만. 자, 그러면 전국 칠웅 중 하나였던 진은, 자, 키워드 중요한 여기 나와 있는 제자백가 중에서 어떤 게 핵심이냐? 법과 사상이 핵심입니다. 자,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뤄서 나라를 다 정복하고 중국 최초 통일입니다. 기원전 221년에. 자, 그래서 통일 후 진왕은 자신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왕의 칭호를 황제로 바꿉니다. 근데 첫 번째라는 황제라는 의미로 앞에 시자, 우리 처음 시할 때 시황제라고 칭한 겁니다. 그러면 진시황제,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이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제는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고 그 밑에 현을 두어, 자, 직접이라는 게 중요하죠. 직접 관리를 싹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직접 관리 다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군현제라고 하고, 그래서 군현제는 중앙집권적인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자, 주 때는 우리 봉건제였죠. 봉건제. 자, 봉건제는 지방 분권이었습니다. 맞죠? 이거하고 거의 180도 다른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년제는. 자, 전국의 도로망을 정비하고 화폐, 도량령, 문자, 수레바퀴, 폭 등을 자, 웬만한 것들을 다 통일시켰죠. 왜냐하면 자, 나라를 6개를 합쳐놨으니 자, 7개를 다 합쳐놨으니 다 달랐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달랐을 거예요. 문자도. 그 다음에 자, 도량령 어떤 단위도 다 달랐을 거고 그 다음 화폐도 다 달랐을 겁니다. 근데 나라가 같으면 이걸 통일시켜 놔야지. 그래서 우리 화폐도 발량전으로 그 다음에 자, 문자도 전서체로 그 다음에 단위도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법과 사상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다른 그러면 제자백과 사상들은 자기도 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어지러우니까 자, 분서갱유를 통해서 반대 세력을 억눌렀는데 이게 좀 무서운 단어죠. 뭡니까? 특히 유학을 자, 누르기 위해서 자, 책들을 다 불태웁니다. 자, 이걸 분서예요. 분서. 그 다음에 이걸 비판하는 자들을, 학자들을 다 구덩이에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이걸 갱유라고 합니다. 무서운 거죠. 자, 이렇게 분서 갱유를 통해서 반대 세력을 억눌렀습니다. 이로써 황제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북쪽에 보시면 흉노라는 자, 북방민족이 있습니다. 자, 이걸 막기 위해서 자, 만리장성을 쌓죠. 오케이?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습니다. 이거죠. 흉노를 몰아낸 후 다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 만리장성을 쌓았다. 우리 나무로는 백제남 북부 인근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스타일이 보니까 너무 빡센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너무나 이 만리장성을 시황제가 짓지는 않았겠지.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과사상의 사상을 둔 자, 가혹한 통치 그리고 만리장성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방궁이라고 있는데 이런 토목공사로 백성들의 불만을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황제가 죽으니까 전국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나서 진나라 멸망. 거의 15년 만에 221년에서 206년 기원전이니까 거의 15년 만에 멸망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진나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감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합시다. 안녕.